봅시다. 보시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공통수학 2에서 1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애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애고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평면좌표 나오고요. 평면좌표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내가 그 1차함수를 복습시킨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가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직선의 방정식이 1차함수에서 변형된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함수에서 보니까 이제 1차함수도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너네 문제 푼 거 보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것도. 세 번째가 원 나오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도형의 이동이라는 애가 나와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근데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중3 때 배웁니다. 중학교 때 배워요. 그래서 일단 평면좌표 뭔지 알잖아. X축, Y축 이런 거. 뭐 1,2 이런 거 점 찍는 거. 다 알잖아. 중학교 때 다 배우는 내용이고. 그 다음 직선. 너네가 기억을 잘 못하긴 하지만 1차 함수에서 확장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도형의 이동. X축으로의 평행이동, Y축으로의 평행이동 우리 2차 함수 때 배웁니다. 중학교에서. 그 다음에 대칭이동도 배워. X축 대칭, Y축 대칭 이런 거 배워. 그거야. 그리고 원은 중3 때 우리가 원을 배우긴 하는데 중3 때 배우는 원과 여기서 배우는 원의 방정식은 좀 이게 느낌이 다르긴 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알아는 둬야 되는데 뭐 원주각, 중심각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알아는 둬야 되는데 그거랑 요거랑은 조금 이제 느낌이 다르고 그래서 새롭게 배우는 거 뭔가가 추가되는 애는 당연히 이제 다 하나씩 조금씩은 추가가 되겠지만 가장 이제 느낌이 다른 거 그리고 너네가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이 원이고요. 원이고 그 다음에 평면좌표와 직선은 너네가 1차 함수를 지금 제대로 막 완벽하게 기억을 못하고는 있지만 설명을 들으면 금방 또 기억이 날 거야. 함수 자체가 어려운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이제 1단원 중에 가장 쉬운 편에 속하고요. 속할 거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은 얘도 마찬가지로 기억을 잘하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흘러갈 거고 기억이 잘 안 나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 왜냐면 개념이 좀 많아. 도형의 이동에서 알아둬야 되는 게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 뭐 2단원, 3단원은 나중에 또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배울 내용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고 1단원의 쉬운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만 가지고도 다 풀 수 있어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게 원래는 내가 처음 이제 아가토스에 오고 그 다음에 처음 내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중학생을 안 가르쳤었거든. 중학생 안 했어. 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등학생만 했어. 해봤자 예비 고1 중3 애들, 중3 2학기 애들, 중3 거 말고 고1 거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때 뭘 배우는지 잘 몰라. 잘 몰라. 중학생을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제 설명을 한다? 그럼 애들이 되게 막 처음 듣는 표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아, 이거 중학교 때 안 배우구나. 애들이 처음 듣는 표정이니까 아, 이거 중학교 때 안 배우고 넘어갔구나.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 친절하게. 근데 내가 올해부터 중학생을 시작을 했거든? 아토스에서 이제 고교학점제로 바뀌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중학생들을 해야겠다. 고등학생들만 해서는 안 되겠다.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서 좀 이제 바뀌는 게 있으니까 중학생부터 해야겠다 해서 이제 올해부터 우리 학원에 중등부가 생겼어.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선생님이 중1을 하고 있고 내가 중3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중3 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내용을 배우더라고. 중3 때 또는 중2 때 중2 것도 내가 한번 쭉 훑었는데 중2 때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을 배우더라.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지. 근데 이거를 그럼 중학교 때 배웠는데 왜 이렇게 새로운 표정이지?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였고 고등학교 때로 넘어오면서는 문자로 바뀐 거야 그냥.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저 두 점이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 있고요. 그게 확장돼서 평면좌표 위에 있는 두 점으로 확장이 된다. 그런데 평면좌표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중학교 때 배워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부터 봅시다. 첫 번째로 수직선상에 내가 여기다가 2가 여기 어딘가에 있고 5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야? 거리는 3이죠. 그치?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야. 맞지?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근데 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 거리는 뭐여야 되니까? 거리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니까. 거리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음수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를 내가 x1이라고 하고 내가 얘를 x2라고 하면 이 길이는 이제 뭐로 바뀌겠네? x2 x1으로 바뀌겠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문자로 표현을 했을 때 지금은 그냥 수직선상에 나타냈으니까 x1과 x2 중에 x2가 더 크구나가 보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큰지 몰라. 누가 큰지 모르는 상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 그럼 이렇게 빼면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가 붙는 거야? 절대값이 붙는 거죠. 그럼 양수로 바뀔 거 아니야. 뭔 소리인지 이해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다? x2에서 x1을 빼. 근데 그거의 순서는 상관없어. 왜?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줄 거니까. 우린 뭐만 알면 돼?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겠다. 근데 누가 큰지 모를 때는 그냥 빼놓고 절대값을 씌워주자. 라는 게 첫 번째야. 괜찮니? 괜찮니? 이거 다 아는 내용이야, 얘들아. 그 다음 두 번째, 좌표 평면 위에. 평면 좌표 위에 두 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점을 찍고 얘를 1,1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내가 여기다가 점을 찍고 얘를 뭐 4,5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둘을 연결시켜서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중학교 때 어떻게 배우냐면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길이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린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얘가 x좌표니까 1이고 얘도 x좌표니까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되겠네? 3이 되겠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보고 싶은데 얘는 y좌표 1이고요. y좌표 1이고요. 얘는 y좌표가 5야. 맞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몇이겠네? 4겠네. 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면 뭐 써서? 피타고라스 써서 여긴 몇이겠네? 여기는 5겠네 라는 거 알 수 있죠.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일 거니까. 아,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5네. 이렇게 푼다고 중학교 때. 처음 듣는 표정이면 안 돼. 근데 얘를 뭐로 바꾼 거야? 문자로 바꾸는 거야. 문자로 바꾸는 거야. 그럼 보자. 얘네들을 이제 바꿔볼게. 이 점을, 첫 번째 점을 x1, y1이라고 쓸 거고요. 두 번째 점을 x2, y2라고 한번 써볼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는 x1이 될 거고요. 여기는 x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겠네? x2-x1이 되겠네, 이제.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이제는 y1이 될 거고요. 여기는 y2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이 길이는 뭐가 되겠네? y2-y1이 되겠네. 맞나요?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피타고라스 쓴다고, 피타고라스.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겠네? 두 점 사이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네? 피타고라스니까 루트에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을 하면 되겠네. 얘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문자로 바꾸는 것 뿐이라고. 알겠니? 근데 잘 봐. 어차피 제곱이지. 그럼 내가 요 안에 있는 걸 x2 빼기 x1이라고 쓰든 x1 빼기 x2라고 쓰든 같아 달라?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디에서 어디 빼는지는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1,3이라는 애가 있고 마이너스 2,5라는 애가 있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루트에 x끼리 빼. 뭐 나와? x끼리 빼면 3 나오잖아. 3의 제곱이니까
9 쓰면 되는 거고 더하기 y끼리 빼. 뭐 나와? 2 나오잖아. 여기서 여길 빼든 여기서 여기 똑같다고. 2 나오잖아. 그럼 제곱하면 몇이야? 4야. 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13이야. 끝이야. 무슨 이해가? 원래 중학교 때는 다 어떻게 했어? 다 직각삼각형 그려서 풀었어. 다 직각삼각형 그려서 풀어, 실제로. 좌표표면 처음 배울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자? 이런 공식으로 바꿔서 공식에다가 대입하자. 이 공식은 뭐다? x끼리 빼시고 y끼리 빼시고 제곱해서 더하면 그 두 사이의 길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다. 그죠? 점의 좌표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잖아. 그냥 빼서 제곱하는 거니까. 어차피 제곱하면 다 양수로 바뀔 거잖아. 알겠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얘들아 정신 차리고 필수 1번 한번 풀어보세요. 필수 1번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필수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정신 차리시고. 책 없으신 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사오세요. 승현아 어머님이 결제라고 카드 주셨니? 저 카드를 쳤었는데
5층 3호요? 확인 안 해봤어요. 근데 비어있는 것 같은데. 3호요? 네. 지금까지. 다음 시간부터 금요일도 있어요? 3호에서 지금요? 아니면 그냥 쉬는 시간에 제가 뭐랄까, 8시. 쉽지? 어려운 거 없죠? 그냥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 되죠? 그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인데, 2번을 하기 전에, 사실,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도 다 중학교 때 나오더라고. 나는 이거를 이제 나는 중학교 때 안 배우는 줄 알았어. 안 배우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도 한번 쭉 설명을 하고 가면,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어디 어디 위에 점, 이라는 표현을 여태까지 많이 봤을 거예요. 사실 2차 함수 우리 문제 풀 때도 1학기 때 2차 함수 문제 풀 때도 많이 봤을 거야. 근데 2차 함수 문제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1,2라는 점이 있어. 1,2라는 점이 있고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 근데 이 함수가 1,2를 지난다 라고 많이 나와. 함수 문제에서는 다시 얘가 주인공이 아니야. 함수 문제에서 누가 주인공이야? 함수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1,2를 지난다 라고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풀었어? 어떤 함수가 1,2를 지나니까 1,2를 집어넣는 거였죠? 그치? 그러니까 뭐 나와? 2는 f1이다 이런 게 나온다고. 괜찮니? 어떤 함수 위의 점을 주면 그 위의 점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 함수 문제에서 형태인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 뭐가 주인공이야? 점이 주인공이야 이제는. 평면좌표 문제잖아. 그러니까 어디 어디 위에 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야. 어딘가에 위에 있다. 근데 그 표현들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X축 또는 Y축 위에 점이 나와. 근데 얘들아, 우리 1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을 뭐라고 불러? X절편이라고 불러. 맞나요? 1차 함수에서 X절편 어떻게 구해? Y에다가 0 집어넣지? 왜? 왜 0 집어넣는 거야?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가 다 0인 거야. 그러니까 Y에다 0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처럼 X축 위에 점 P라고 나오면 그 P의 좌표를 뭐라고 설정하자? A, 0이라고 설정하자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Y좌표는 0일 거잖아. 이해돼?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Y절편 어떻게 구해? X에다가 0 집어넣죠. 왜?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정하자? 0, B라고 설정하자. 어디 위에 점이 나왔을 때.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P는 A, 0인 거고 Q는 0, B라고 설정을 하자. 그래놓고 뭐라고 돼 있어?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래. 이게 뭔 의미인 거야?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란 소리야. 같다란 소리야.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 마찬가지로 얘는 뭔 소리야? AQ의 길이와 BQ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공식 쓰면 돼. 공식 쓰면 돼. 알겠죠?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나오는 건데 두 번째 뭐가 있느냐? Y는 X 위의 점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좀 차리시고요. 보자. y는 x 위의 점이야. y는 x 위에 있다는 건 x좌표와 y좌표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뭐라고 설정하면 돼? a, a라고 설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래. 그럼 뭐라고 설정하면 되겠네? a, 마이너스 a라고 설정하면 되겠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직선. 그 다음 함수 위의 점. 어떤 직선, 어떤 함수 위의 점. 예를 들어서 밑에 예시를 들어볼게요. 밑에 필수 3번 보시면 A, B가 있는데 이번엔 뭐라고 되어 있어? Y는 2x 플러스 7 위의 점 P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 위의 점이야? 어떤 직선 위의 점이야. 얘네들이 아니라 어떤 직선 위의 점이야.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이 뭔지 모르니까 그 점을 내가 A, B라고 찍을게. 그래 놓고 위에랑 똑같이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아. 그래서 식을 막 적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A와 B, A와 B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져. 근데 문자 몇 개야? 두 개잖아. 그럼 식도 몇 개여야 돼? 두 개여야 되는데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식을 하나 더 찾아? 어떻게 찾아? A, B가 예위의 점이니까 예외 점이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네. 그럼 B는 2A 플러스 7이네. 그럼 두 번째 식이 나왔네. 그러니까 둘을 연립하면 문제가 풀리겠네. 이렇게 풀어.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왜? 굳이 뭐하러 함수를 줬는데 문자를 두 개로 늘리냐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럼 어떡해? 얘들아, 내가 전에 우리 2차 함수 하면서 한번 얘기했었던 거야. 함수라는 게 우리가 이제 2단원에서 3단원에서 사실 함수를 배울 건데 함수라는 걸 우리가 초등학교 때 또는 유치원생 때 배워. 이렇게 생긴 상자. 여기 뭐가 적혀 있어? 2가 적혀 있어. 근데 여기 1이 들어와. 그럼 뭐가 나와? 3이 나와. 이런 거 배우잖아. 이게 함수라니까. 여기에 내가 f를 적고 여기에다가 x를 적고 여기에다가 y를 적으면 이게 함수야. 뭐야? f라는 상자에다가 x를 집어넣었더니 y가 나와.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f라는 함수가 2x 플러스 7이래. 그럼 1 집어넣어. 그럼 뭐 나와? 9 나와. 알잖아. 그러니까 함수를 알고 있다는 건 x를 알면 y를 안다는 거야. 반대도 마찬가지야. y를 알면 x를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y는 2x 플러스 7 위의 점 p라는 건 내가 x좌표를 a라고 두면 x좌표를 a라고 두면 그러니까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2a 플러스 7 나오는 거 아니야? a 집어넣으면? 맞아? 그러니까 p의 좌표는 뭔 거야? a, 2a 플러스 7인 거죠. 그래 놓고 뭐 하면 돼?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 해서 푸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계산은 아니니까. 됐니? 됐어?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정신 차리시고! 오늘 왜 그래? 정신 차리시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정신 차리시고. 5번 풀어보세요. 5번. 방금 거랑 똑같은 거거든? 방금 거랑 똑같은 거니까 계산만 한번 해보세요. 정신들 차리시고 그만 졸고.
지안이 풀었니? 풀어보셨죠?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아직 끝까지 계산 못하신 분들은 숙제로 계산 한 번씩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6번 보시면 외심이라는 애가 나와요. 외심. 외심이라는 애가 항상 내가 이제 외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심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봐. 그러면 내가 10번 물어보면 10번 다 학생들이 뭐라 대답하냐면 외심의 정의는 외접원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걸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겠지. 맞죠? 그걸 듣고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겠죠. 외심이 외접원의 중심인 걸 누가 몰라. 그게 아니라 결국엔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외심에 대한 작도법이라고 하죠. 중학교 때는. 외심에 대한 작도법. 외심은 어떻게 찾아? 도대체 외심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아? 외심은 뭐라고 불러 우리는?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라고 불러요. 각 변에, 세 변에 대한 수직 2등분선을 그려서 그거와 만나는 그 세 수직 2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외심의 특성. 외심의 특성.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외심의 특성 첫 번째는 뭐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다. 이거는 이제 뭐 따로 빼고 작도법에 대한 거니까 빼고 첫 번째 성질은 뭐냐?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같아요. 외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외심에서 예를 뭐 외심을 P라고 해보면 뭐다? P에서 A까지의 거리와 P에서 B까지의 거리와 P에서 C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같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 거야? 외심은 어디 위의 점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외심은 뭔지 모르니까 그냥 A, B라고 둘 수밖에 없어, 얘는 A, B라고 둘 수밖에 없어. 어디 위의 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면 A, B를 어떻게 구해?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봐. 집어넣어서 식을 써보면 루트에 AP의 길이는 A-2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이겠죠. 또 는 BP의 길이는 A-2의 제곱 더하기 B-7의 제곱이겠죠. 또 CP의 길이는 A-4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이겠죠. 그치? 그럼 문자 두 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하다고? 두 개 필요하다고? 그럼 어떻게 찾으면 돼? 이렇게 두 개 같다? 이렇게 두 개 같다. 식 두 개로 쪼개면 되네. 우리 세 개짜리 여러 번 풀어봤잖아. 꼭 이렇게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아니어도 돼. 앞에 두 개, 이렇게 두 개 해도 돼.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걸로 하세요. 뭐야, 결국? 이렇게 두 개 갔다 와. 이렇게 두 개 갔다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구나. 어차피 루트는 셋 다 있으니까 다 지워버려도 되겠구나. 해서 A, B를 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질을 활용해서 외심을 구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외심과 직각삼각형이 같이 나왔을 때야. 정확히는 직각삼각형의 외심에 대한 성질인 건데,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위에 있다? 빗변의 중점이 곧 외심이다라는 거죠. 빗변의 중점이 곧 외심이다. 근데 직각삼각형에 대한 외심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그건 뒤에 가서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직선에서 나오는 거거든. 얘는 직선에서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빗변의 중점이 곧 외심이다 라는 거. 직각삼각형일 때만 빗변의 중점은 외심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문제에서는 요거 활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뒤에 연습 문제 쪽 가면 외심 구하는 거 한 문제 더 있어.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와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표현을 앞으로 1학년 때든 2학년 때든 3학년 때든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삼각형이냐라는 건 뭘 확인해라 라는 거냐면 변을 확인해라 라는 거야. 변을 확인해라. 뭔 소리냐면 봐봐. 너네가 어떤 삼각형인지 알려고 각도를 구할 수가 있고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근데 각도를 구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직각삼각형밖에 없어. 또는 너네 ABC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어. 얘 몇 도인지 어떻게 구할 건데? 못 구해. 둘 중 하나야. 직각이면 직각삼각형이야. 근데 그 외엔 몰라. 또 각도를 구했어. 각도를 구해도 세 개를 다 구하는 게 아니면 어떤 삼각형인지 모르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너네한테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보는 건 뭘 구해라? 그 삼각형의 변을 구해라 라는 거지 각을 구해라 라는 게 아니야. 알겠지? 왜? 어차피 각도는 못 구하고요. 구해봤자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는 안 나와요. 세 개를 다 구하지 않는 한. 알겠죠? 그리고 훨씬 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변을 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앞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안 변해. 대학 가선 변할 수 있겠지. 대학 가서 이제 특히 수학과를 가시거나 아니면 공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수학을 놓을 수 없어요. 문과 쪽으로 가면은 이제 수학을 안 하겠지만 이제 대학생 되면 문과 쪽으로 가면 수학을 쳐다볼 일도 없어. 앞으로 덧셈 뺄셈도 안 하게 될 거야. 대학을 문과 쪽으로 가시면. 근데 이과 쪽으로 가고 특히 수학과나 아니면 이제 공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수학을 보게 될 거예요. 4년 내내. 대학교는 4년 내내. 뭐 자연과학대, 그러니까 생명과학과 아니면 화학과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수학을 덜 보겠지만 이제 공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수학을 많이 보게 될 건데 그때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어차피 이제 그거는 대학을 가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뭐다? 모든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보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변을 물어보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 밑에 보시면 AB의 길이, BC의 길이, CA의 길이를 구하죠. 구해봤더니 어때? 루트 65. 단순 계산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얘도 루트 65네. 그러니까 얘와 같네. 그러니까 무슨 삼각형이네?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또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얘 제곱이야. 만약에.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겠죠.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이면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쓰겠지? 맞지? 그런 거니까 결국 변의 길이를 쭉 구하시고 단순 연산이에요. 두 개 해가지고 세 변의 길이 구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 피타고라스를 쓰든 뭐 같은 거 찾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형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 두 문제 남았다 얘들아. 두 문제 남았다. 좀만 힘내서 보자. 5번 보시면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두 점 A, B와 Y축 위의 점피래. Y축 위의 점피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몇 콤마 몇이라고 두면 되겠구나. 0, B라고 두면 되겠구나. 그래놓고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계산해봐라. 하면 되잖아. AP의 제곱은 0, B에서 마이너스 1, 0까지니까 1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BP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뭐 해라? 둘을 더해봐라. 그러면 여기서 B제곱 나올 거고 여기도 B제곱 나올 거니까 2B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2B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 16 여기서 36 나올 거니까 53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니? 근데 얘 무슨 값을 구해라? 얘 최소값을 구해라. 얘가 최소가 되는 점을 구해라. 그럼 B에 대한 몇 차식이다 얘는? B에 대한 2차식이다. 2차식 또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어디서? 꼭지점, 축에서죠. 그치? 그러면 축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a분의 b 축 구하면 몇 나오겠니?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2 b는 몇?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2차 함수 꼭지점 구하는 거 마이너스 2a분의 b 또는 완전제곱식으로 하는 건데 완전제곱식으로 하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때의 최소값은
다시 b를 집어넣는 거죠. b에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 18 마이너스 36 플러스 53이 될 거니까 얘 계산하시면 35가 나오겠네요. 그때 좌표는 b가 3이니까 0,3이다. 그렇게 구할 수 있겠지.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똑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형 6번 마지막입니다. 필수 6번 마지막이죠? 그다음 연습 문제죠. 6번 보시면 좌표를 이용한 도형의 성질의 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다른 말로 요 공식을 우리는 중선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중선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선정리라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중선정리는 앞으로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될 정리니까 피타고라스처럼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외울 때 피타고라스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해서 쉽잖아. 공식의 형태가 되게 쉬운데 얘는 좀 공식의 형태가 되게 지저분하잖아. 맞지? 그래서 사실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얘를 이 정리, 중선 정리라는 걸 어떤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킬지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 너네한테 증명해라 라고 잘 안 나와. 나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뒤에 쭉 넘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요런 거 있지. 빈칸 넣기.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 너네한테 그냥 중선 정리를 무작정 증명해라 라고는 안 나온다고. 그 대신 이제 증명은 해줄 거야. 증명해라 라고 문제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증명을 해줄 거고 그럼 뭐 증명이 필요 없다 정도는 아니에요. 뭐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냥 무작정 증명은 어차피 안 나오니까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증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니면 증명하기 싫거나 그래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 푸는데 증명이 막 쓰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대신 저 정리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증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가운데는 m이라는 중점 있죠. 이 중점을 원점이 되게끔 좌표축을 찍는 거야. 그럼 이 중점이 0,0이 되겠지? 맞죠? 그리고 내가 a라는 점을 a, b라고 둘 거예요. 그 다음 c라는 점을 c, 0이라고 둘 거야. 근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니까 b라는 점은 뭐라고 찍을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c, 0이라고 찍을 수 있지. 길이 같으니까. 반대일 거니까. 맞나요? 그 다음 집어넣으시면 끝나요. 그냥 집어넣으면 끝이야. AB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제곱. 또 AC의 제곱은 A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쭉 써서 대입하시면 그냥 계산은 돼요. 증명 끝이야. 좀 되게 간단해. 뭐만 기억하면 돼? 아, 중점을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찍으면 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끝이에요. 그런 건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중선 정리는 언제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일단 첫 번째, 중선이라는 게 뭐야? 중선이라는 게 뭐야? 첫 번째로 삼각형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중선은 삼각형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선이라는 건 꼭지점과 중점을 연결한 걸 중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처럼 우리는 얘를 중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괜찮니? 그러면 너네가 한번 떠올려봐.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한번 떠올려봐. 우리가 삼각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대체 중선이 언제 많이 나왔을까? 어떤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여태까지 중선을 찾았느냐? 중선은 언제 많이 나오냐면 뒤에 가서 배우게 되겠지만 무게중심이 중선의 교점이에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선 정리는 무게중심 문제와 많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중선이 문제에 나오면 중선 정리의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야. 1학년 때는. 어차피 우리 수능 보는 거 아니잖아, 지금. 뭐야?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잖아.
그 딱히 바로 앞에 있는 건 중간고사잖아. 중간고사를 해봤자 2단원 절반까지야. 그럼 2단원 절반까지 그 전체 문제 중에 중선이 나오는 거 중선 정리 말고 없어. 사실 학교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게 없어. 중선 정리 말고. 중선을 준다는 건. 알겠죠? 그래서 사실 그냥 중선이 나오면 중선 정리부터 떠올려도 돼.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많이 나오느냐? 대놓고 주기보다는 무게중심과 함께 많이 나온다. 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너무 대놓고 중선을 주면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대놓고 중선을 주면 애들이 너무 쉽게 풀잖아. 그냥 무작정 외워가지고 중선 정리를 써버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눈가림을 하는 거야. 너네를 좀 이제 잘 안 보이게 하는 거야. 그 방법이 뭐냐면 중선을 주는 게 아니라 또는 중점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중점이 아니라 3등분 또는 4등분점을 줘. 그게 어떤 문제냐면 유태 문제예요. 요거. 얘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BD의 길이는 CD의 길이의 2배래. 2배래? 그럼 내가 얘를 반으로 딱 잘랐어. 여기다가 점을 찍은 거지.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 전부 다 어떤 거야? 전부 다 같은 거죠. 그치? 우린 이런 점들을 뭐라고 부른다? 3등분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사실 이 문제 또는 그 옆에 적혀있는 증명 있지. 옆에 적혀있는 증명이 중선 정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중선이 아니잖아. 근데 갑자기 중선 정리를 가지고 얘를 증명을 해. 갑자기. 왜 그러느냐? 잘 봐. 여기서 중선 정리가 어떻게 쓰이는지 잘 봐야 돼. 중선 정리가 내가 점을 찍고 이렇게 연결시켜. 그러면 삼각형이 3개로 쪼개지죠? 그렇지? 근데 내가 이 3개 중에 앞에 2개만 볼 거야. 뒤에 걸 보지 말아봐. 그럼 이 선이 뭐로 바뀌어? 중선으로 바뀌죠. 마찬가지로 3개 중에 뒤에 2개만 봐. 얘가 없다 생각해봐.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중선으로 바뀌지. 즉 3등분을 해놓고 앞에 2개 따로 뒤에 2개 따로 보면 중선이 2쌍 있는 거야. 4등분점이면 중선이 3쌍 있는 거야. 앞에 2개, 가운데 2개, 뒤에 2개. 쓰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쓰냐? 중선 정리가 뭐냐면 왼쪽의 제곱, A, B의 제곱 더하기 이제 앞에 2개 기준으로 보는 거야. 앞에 2개 기준으로 왼쪽 변의 제곱과 오른쪽 변이니까 얘겠지. 앞에 2개를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 변의 제곱은 2배의 중선, 얘가 2라고 하면 중선의 제곱 A2의 제곱 더하기 절반의 제곱이에요. 2D의 제곱. 얘가 중선 정리야. 시계 형태는 되게 길지만 의미를 보면 단순해. 뭐야? 삼각형을 기준으로 전체 말고 앞에 2개야. 삼각형을 기준으로 왼쪽 변의 제곱과 오른쪽 변의 제곱을 더하면 중선의 제곱과 절반의 제곱을 더한 거에 2배다가 중선 정리야. 뒤에 2개로 볼까? 이번에 삼각형 AEC를 보는 거야. 그리고 왼쪽 변은 뭐야? AE의 제곱 더하기 오른쪽 변은 AC의 제곱은 2변의 제곱은 2배의 뭐다? 가운데 변의 제곱 더하기 절반의 제곱이다. 2D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괜찮아? 따라왔어? 이렇게 써놓고 글씨 봐봐. 책에 적혀있는 글씨 봐봐. 얘들아, 2라는 점은 우리가 찍은 점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공식에 2라는 점이 없겠지. 맞지? 그럼 우린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위아래 식을 연립해서 2라는 점을 없애줄 거야. 2라는 점을 없애줄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얘들아, 2D의 길이와 CD의 길이는 어때? 같죠? 그럼 내가 2D를 전부 다 CD로 바꿔도 되겠지? 그럼 2 하나 없어졌어. 그럼 두 번째, AE가 여기 있고 AE가 여기 있지? 우리 뭐 하고 싶다고? AE. 2를 없애고 싶다고. 2는 우리가 찍은 점이니까. 맞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몇 배를 해서? 2배를 해서 위아래를 더하시면 A가 사라져요.
왜 더하는지 이해가? 2배 하면 2a2의 제곱이 있을 거고 그런데 좌변도 하고 우변도 하는 거잖아. 우변에도 2a2의 제곱이 있고 좌변에도 2a2의 제곱이 있으면 소거돼서 없어질 거잖아. 맞지? 밑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하시면 저식 나와요. 그러니까 저식 외우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저거 막 외운다고 외우지 말라고. 그냥 뭐야? 중선이 나오면 중선 정리 쓸 거야. 근데 그 중선을 너무 대놓고 주면 너네가 너무 쉽게 푸니까 어떤 식으로 나온다. 일단 첫 번째 무게중심.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는 거 말고 이외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첫 번째 무게중심. 그 다음 두 번째 지금처럼 3등분 또는 4등분점을 준다. 3등분, 4등분점이 나왔을 때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중선이 여러 개 있다라고 판단해서 푸시면 된다. 알겠죠? 알겠죠? 실제로 이런 3등분점이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고 학교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중선은 이렇게. 그 다음 계산은 쉬운 거니까. 그래서 쭉 더해 보시면 나온다라는 거고, 그다음 밑에 건 지우세요. 14번은. 14번 지우시고 14번이랑 똑같은 걸 내가 그 숙제 프린트에 좀 이따 나눠줄 건데 숙제 프린트에 빈칸 넣기로 바꿔서 넣어놨어.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냥 빈칸 넣기만 풀어. 알겠지? 이거 그냥 직접 다 계산하려면 너무 길어지거든? 그래서 이건 풀지 말고 14번은 풀지 마시고 그 대신 그 숙제 프린트에 얘를 빈칸 넣기로 바꿔서 넣어놨어요. 빈칸 넣기 문제로 넣어놨으니까 그것만 푸세요. 얘는 풀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연습 문제에서 일단은 실력업 문제 있죠. 연습 문제가 지금 스텝 1, 스텝 2 있고 그 다음에 실력업 이렇게 세 단계로 정해져 있어요. 연습 문제가. 근데 실력업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너네가 일단 숙제를 해. 숙제를 했다는 건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내가 수업 때 풀어줄 거야. 일단 너네가 어느 정도 개념이 돼 있는 상태로. 지금 당장 바로 하면은 뭐 귀에는 들어오겠지만 금방 까먹어. 그러니까 항상 연습 문제에 있는 실력업 문제는 일단 그 단원이 끝나고 숙제 다 하시고 그럼 다음 시간이겠죠. 우리 오늘 두 점 사이의 거리 끝냈으니까. 끝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간이겠죠. 그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실력업 문제부터 풀고 그 다음 진도 나갈 거야. 알겠죠? 그럼 숙제는 어디까지야? 레벨 2까지 풀어오시면 돼요.